나는 그날 회사 로비에서 모든 동료들의 시선 속에 끌려나갔다. 도둑년이라는 상사의 고함이 내 귀를 찢었고 경비원이 내 팔을 붙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1년 후 나는 그 빌딩 앞에 다시 서서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USB를 손에 쥐고 미소 지었다. 용서는 나의 사치가 아니었다. 복수가 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강남 거리가 여느 때처럼 바빴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에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클락워치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한국 최고의 시계 제조사로 유명했다. 나는 그곳에서 5년째 디자이너로 일했다. 내 디자인은 회사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상사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질투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늘 큰일 날 텐데 나는 무시하고 내 자리로 갔다. 컴퓨터를 켜니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부사장, 제목은 긴급회의 소집.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상사 3명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김지은 씨, 당신이 우리 회사 디자인을 중국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부사장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증거라며 내민 사진은 내 컴퓨터에서 유출된 파일이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했다. 내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얼굴이 하나 떠올랐다. 박민준, 내 동기이자 라이벌. 그는 항상 내 디자인을 부러워했다. 회의는 재판처럼 진행됐다. 그들은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고 나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증거가 명백해. 당신은 해고야. 상사의 말에 나는 울분이 치밀었다. 이건 음모예요. 조사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경비원이 불려와 나를 끌어냈다. 로비를 지나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림, 동정, 그리고 조롱. 문 밖으로 밀려난 나는 비가 오는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인생이 끝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까? 친구들은? 나는 30대 초반, 결혼도 안 한 채 일에만 매달려왔다. 클락워치에서의 성과가 내 전부였다. 그런데 이게 뭐야? 억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고 소송은 무의미했다. 포기하세요. 큰 회사예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그 후 몇 달은 지옥이었다. 구직은 실패의 연속. 이력서에 해고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걱정으로 병들었다. 어머니는 지은아, 그냥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밤 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내 디자인을 훔쳐 승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새끼가 나를 팔아먹었어. 분노가 내 안에서 자랐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복수를 준비했다. 옛 동료 1명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박민준이 내 디자인을 훔친 증거, 부사장의 비리, 모든 걸 모았다. USB에 담긴 파일들은 폭탄이었다. 이제 나는 그 빌딩 앞에 서 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로비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다.
돌아왔어, 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웠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내 차례다. 부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지은.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증거들, 그의 뇌물수수 기록, 박민준의 도둑질 증명.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의 대가예요. 이제 선택하세요. 사과할 건가? 아니면 이걸 언론에 뿌릴까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나는 그를 노려봤다. 오랜만이네, 민준아. 내가 훔친 디자인으로 잘 지냈어.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쳤다. 방 안 공기가 팽팽해졌다.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USB를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빼앗았다. 터치하지 마세요. 복사본이 많아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민주는 문 옆에 서서 땀을 흘렸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왜 내 디자인을. 오해.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내가 내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훔친 CCTV 영상이 여기 있어. 부사장님, 당신이 그걸 덮어준 대가로 승진시켜준 기록도. 그들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이 순간을 1년 내내 상상했다. 매일 밤 카페에서 커피를 나르며 이 장면을 그렸다. 이제 현실이 됐다. 부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뭐 원해? 돈. 복직.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진실을 원해요. 그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 회사 전체를 흔들 계획이었다. 클라거 치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었다. CEO의 아들인 부사장이 뇌물을 받고 디자인팀은 표절로 먹고 살았다. 나는 그 모든 걸 파헤쳤다. 박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지은아, 제발. 나도 피해자야. 상사가 시켜서 그의 변명이 역겨웠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다. 함께 입사해 서로를 라이벌로 여겼지만 친구처럼 지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배신했다. 피해자. 내가 내 인생을 망친 주제에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CEO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란이야.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직감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인사하며 USB를 그에게 건넸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는 파일을 열어보고 얼굴이 굳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4명의 고위 간부가 모였다. 나는 그들 앞에 앉아 모든 걸 설명했다. 내 해고의 배경, 증거, 그리고 그들의 비리. 이걸 공개하면 회사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내 말에 그들은 침묵했다. CEO가 입을 열었다. 김지은 씨, 협상하자. 우리가 잘못했네? 복직하고 보상금을 주지. 하지만 그
그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다. 속으로는 나를 제거할 생각일 터.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이미 언론사에 연락해 놓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빌딩을 나서며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었다. 집으로 가는 길, 옛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조심해. 그들 위험해.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시계를 봤다. 클라거치의 마지막 디자인, 내 손목에 차여 있었다. 시간은 복수를 기다린다.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와서 이야기하자. 나는 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변호사와 기자 한 명이 숨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다시 협상을 제안했다. 5천만 원, 그리고 복직.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기자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자는 카메라를 켜고 물었다. 클라거치의 디자인 도둑질과 뇌물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어요? 소란이 일었다. 박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한 거야?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이 뒤집혔다. 뉴스에 클라거치 스캔들이 터졌다. 주가가 떨어지고 고객들이 항의했다. 나는 인터뷰를 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는 나를 영웅이라 불렀고 일부는 배신자라고 욕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그런데 그날 밤 집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지은아, 화하자.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갈 데 없어? 회사에서 쫓겨났나 보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늦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속으로 지게 끝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후 나는 카페에서 뉴스를 봤다. 클라거치 CEO가 사임했다. 부사장은 구속됐고 박민준은 해고됐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이게 다야? 이제 뭐 하지? 1년의 고통이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잘 됐네.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회사 내부에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다. 옛 동료로부터 팁이 왔다. CEO의 비자금 스위스 은행에 있어? 증거는 디자인팀 서버에 원하는 밤늦게 회사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위험했지만 해야 했다. 완전한 복수를 위해 다음 날 나는 변장하고 빌딩에 들어갔다. 경비를 피해 서버실로 갔다. 컴퓨터를 해킹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CEO의 돈 세탁, 정치인 뇌물. 파일을 들고 나오다 박민준과 마주쳤다. 지은아, 너 여기 왜? 그는 놀라워했다. 나는 도망쳤지만 그는 쫓아왔다. 멈춰.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비가 오는 밤, 서울 야경이 아래에 펼쳐졌다. 왜 나를 배신했어? 나는 소리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질투했어. 내가 너무 빛나서. 미안해.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함께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탔다. 입사 후 서로 경쟁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성공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민준아, 늦었어. 나는 말했다. 그는 울었다. 용서해 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야? 그날 후 나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클라거치는 파산 직전이었다. 언론은 나를 쥐셀블로어로 불렀다. 하지만 위협이 시작됐다. 익명의 편지, 입 다물어라는 메시지. 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아, 그만해. 내 인생이 중요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끝내고 새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CEO를 만났다. 구치소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김지은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먼저 끝냈어요. 그는 한숨 쉬었다. 미안하네. 하지만 사업이란 게 그의 변명이 역겨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시계를 벗었다. 클라거치 로고가 새겨진 그 시계. 시간은 지나가지만 상처는 남아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새로운 구직을 시작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안을 받았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박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도와줄게. 나도 피해자야. 그는 증언을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다.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사장이 나를 이용했어. 내 디자인을 훔치라고 시켰어. 그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말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팀이 됐다. 법정에서 증언하며 클라거치의 비리를 폭로했다. 재판은 드라마처럼 긴장됐다. 변호사들의 공방, 증인들의 증언. 나는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했지만 이제 정의를 원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주죄. 재판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박민준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고마워.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헤어졌다. 서울 거리를 걷다. 나는 새 시계를 샀다. 새로운 시간. 재판이 끝난 후 삶이 달라졌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작은 스튜디오지만 자유로웠다. 동료들은 나를 존경했다. 당신 스토리, 영화 같아요. 그들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밤, 악몽이 왔다. 해고 당일의 장면, 복수의 순간. 정말 끝난 걸까? 어느 날 어머니가 퇴원했다. 지은아, 이제 행복해지자.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산책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클라거치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파산 후 직원들이 실업자가 됐다. 일부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익명 메시지가 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복수가 너무 과했나? 박민준에게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 그는 새 직장을 구했다. 덕분에 깨달았어. 이제 제대로 살게. 우리는 친구처럼 대화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전 CEO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내 아버지 때문에. 복수할게. 그의 위협에 두려웠다. 뭐 할 건데? 그는 웃었다. 내 인생을 망치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돈으로 풀려났다.
부유한 집안의 힘 이게 현실이야. 나는 다시 싸울 준비를 했다. 변호사와 상의했다. 증거 모아 밤낮 없이 그를 추적했다. 그의 비리, 마약, 도박. 파일을 모아 언론에 제보했다.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클라거치 CEO 아들, 범죄 의혹, 그는 도망쳤지만 잡혔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 누구를 위한 복수였나? 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시계 디자인. 자유롭게 해봐. 상사의 말에 영감을 얻었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디자인에 담았다. 시간의 상처라는 테마. 시계 바늘이 상처를 치유하는 모양. 발표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혁신적이야. 그 순간 행복을 느꼈다. 박민준이 발표회에 왔다. 축하해. 그는 꽃을 줬다.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는 잊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새로운 시작.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아프셨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탓이라고 했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복수가 가족을 망쳤어.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결심했다. 복수를 그만두고 가족과 나 자신을 돌보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승진했다. 동료들과의 우정, 새로운 로맨스. 박민준과의 관계가 미묘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가능할까? 나는 생각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인생은 시계처럼 돌아간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 박민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천천히 가자. 우리는 과거를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상처가 가끔 튀어나왔다. 그때 왜 그랬어? 내 물음에 그는 사과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왔다. 국제시계 박람회. 내 디자인이 선정됐다. 김지은, 내가 주인공이야. 의 상사의 말에 흥분됐다. 준비 과정에서 옛 클라거치 동료를 만났다. 지은아, 미안했어. 그들의 사과에 마음이 풀렸다. 모두 피해자였어. 박람회 당일 무대에 섰다. 이 디자인은 상처와 치유를 상징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후 성공이 이어졌다. 인터뷰 요청, 강연. 나는 복수의 여신에서 성공한 디자이너로 변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남아 있었다. 진짜 행복한가? 밤의 창가에서 시계를 봤다. 새 시계, 내 디자인. 시간이 답을 줄 거야. 박민준과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해. 이 그의 고백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어느 날 전 CEO의 아들이 다시 나타났다. 포기 안 해. 그는 스토킹을 시작했다. 나는 두려웠다. 박민준이 보호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경찰과 함께 대처했다. 그는 체포됐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결혼을 논의했다. 가족이 되자. 그의 말에 행복했다. 어머니도 찬성했다. 좋은 사람이네. 결혼식 준비 중 과거를 마주했다. 클라거치 자녀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새 출발 축하해. 결혼식 당일 서울의 호텔에서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이게 내 인생. 박민준의 눈빛이 따뜻했다. 서약을 하며 영원히 함께라고 말했다. 하객들의 박수.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신혼여행에서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과거는 잊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 돌아와 새로운 아이를 계획했다. 우리 가족. 하지만 운명의 장난. 박민준이 사고를 당했다. 차량 충돌. 병원에서 쥐중해라는 말. 나는 절망했다. 왜 또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일어나, 제발.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회복했다. 미안, 걱정 끼쳐. 그의 말에 안도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소중해졌다. 나는 디자인을 계속했다. 책을 썼다. 시간의 복수라는 제목.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편지. 인생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옛 시계를 봤다. 그때의 나,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됐다. 내 브랜드 타임힐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었다. 박민준과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아이 둘, 따뜻한 집. 아빠, 엄마 사랑해.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승리야. 과거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이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화. 클라거치 스캔들은 역사로 남았다. 나는 강연에서 말했다. 상처를 안고 살지 마세요. 치유하세요. 청중의 공감. 박민준과 산책하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서울의 거리. 시계탑이 보였다. 시간은 흘러간다. 나는 손을 잡았다. 미래를 향해.